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 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조선에서도 비혼주의 확산. 연애는 하되 결혼은 말자. 최근 들어 조선의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는 적극적이나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난이 세 세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30대 청년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를 포함해 내 주변 친구들도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싸우기만 하는 일상이 이어지고 그러다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면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결혼은 고통의 시작이고 그럴 바에는 아예 결혼은 하지 않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30대 청년도 결혼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하다며 여자들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밥과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도 도맡아야 하니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세 세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조선의 출산율 저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의주의 청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부담이라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세상이 돼버려 전에는 한 명만 낳아 남 부럽지 않게 잘 키우자는 생각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생시킬 바엔 낳지 말자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진시 청년 역시 사는 게 일 없으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지 않겠느냐며 갈수록 끼니 해결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니 엄두도 못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양강도 해산시의 30대 청년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나를 왜 낳았을까 하는 생각에 부모를 탓할 때가 많다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돈 복무하고 돌아와서 탄광에 가야만 했을 당시에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삶은 나에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잘 내세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난으로 농촌에서 버려진 신생아들 늘어나. 조선의 농촌 지역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신생아가 산이나 야외에 버려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연사군, 어랑군 등 함경북도의 농촌 지역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도시보다는 높다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농촌에서는 돈이 없어 아기를 지우는 수술을 받거나 임신을 막는 고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원치 않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나무를 캐거나 화목을 마련하기 위해 산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이불이나 옷가지에 쌓여 버려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며 지금은 자기 혼자 입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런지 과거보다 버려져 죽은 아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 부족과 열악한 의료 체계로 인해 아기와 산모가 목숨을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연사군에서는 30대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여성은 병원에 가는 대신 집으로 의사를 불러 출산하다가 심한 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했습니다. 또 어랑군에서는 이달 초 30대 여성이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 기간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해 산모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산모가 모유를 수유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며 이런 실정이 위에 보고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출생률 감소를 우려한다면 산모들과 갓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신형 휴대폰과 말린 과일이 김정은의 특별 선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후 김정일 군정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특별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에 원수님께서 만경대구역에 자리 잡은 김정일 군정대학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라며 유능한 군사간부 양성을 강조하신 후 군정대학에 특별 선물이 도착해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이틀 만인 지난 12일 한창 수업 중이던 김정일 군정대학에 예기치 않은 특별 선물이 당도했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대학 측은 김 위원장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전자제품과 종합식료품 세트를 선물했다면서 특히 중요 간부 강자장급 이상의 선물 세트에는 최신 손전화기가 들어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종합식료 선물 세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 등 고급 식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 신중히 선별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불의에 예기치 않은 배려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선물을 받고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모임을 따로 가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 전달식과 충성의 결의 모임이 끝난 후 군정대학 정치부는 모든 학생에게 1호 행사를 받은 것을 인생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군정대학의 추천을 받으면서 떠나온 부대 정치부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김 위원장을 모신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편지를 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보복의 악순환, 다시 불붙는 중동 화약고.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의지를 천명했던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며 미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타스 통신도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등 13명이 숨지자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은 14일 새벽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간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내세웠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확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복을 강하게 만류했고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확전 방지와 미국 등 우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두 원칙 하에 이란의 고통스러운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만류해도 재보복에 나서고 이스라엘의 재보복 시 이란도 거대하고 가혹한 응징을 공언한 만큼 보복의 악순환 아래에서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언제 다시 폭발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조선과 이란 간 핵미사일 협력 우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조선과 이란 간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기 위해 조선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지 묻자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해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1973년 수교관계를 맺은 조선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공통분모 속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조선과 이란이 핵미사일 기술을 교류해왔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조선의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측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란과 조선이 야기하는 위협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 및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은 것처럼 한국, 일본과 미국의 동맹도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